예, 서울시가 아주 대표적인 토지 규제 가운데, 토지 이용 규제 가운데 하나였던 미관 지구를 이제 폐지하기로 했다.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미관 지구가 뭔지 조금 낯서시죠? 오늘 그 개념도 좀 잡고요. 결국 이제 이게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되면은 혹시 이게 또 지금 잠잠한 또 집값을 자극하는 게 아니냐 이 부분이거든요. 이 두 가지 중심으로 해서 오늘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국대 부동산 대학원의 최항소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미관 지구가 이게 뭐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됩니까? 원래 이제 그 사전적 의미는 도시의 양호한 뭐 미관 보호, 그다음에 난개발 방지, 그다음에 도시의 바람길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제도이고요. 아무래도 너무 빽빽하게 그 도시를 이제 형성을 하거나 건축물을 짓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들이 이제 오가는 통행이라뿐만 아니라 뭐 도시의 어떤 그런 뭐 공동화 현상 이런 것들이 좀 그 뭐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미관지구라는 것들을 설정을 했었고요. 네. 그 이 미관지구가 그 예전에 그 76년 8월부터 이게 시행이 됐었더라고요. 아유야, 오래됐네요. 역사가 40년 넘었네요. 예. 50년 가까이. 그리고 53년, 아 그렇군요. 53년 네, 만에. 예. 그 정도 됐는데 저도 이번에 이 정확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찾아보려고 이제 보니까 네. 이 서울 시내에서도 이게 336개소 정도 되고요. 서울시만. 네. 면적으로 따지면 645만 평 정도 됩니다. 그럼 그게 어느 정도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645만 평이니까 뭐 이번에 얼마 전에 3기 신도시 예. 발표한 것들을 싹 다 합친 거보다도 더 많은 면적. 아이고, 그러면 뭐 서울의 미관지구가 되게 많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웬만한 그 도심에서 그 좀 이렇게 대로변이거나 네. 아니면 좀 시내에 좀 그 뭐 먹자 골목이 있다든가 상가 쪽 지역들은 거의 다 미관지구로 잡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이게 네모 반듯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약간 길쭉한 형태로 이렇게 미관지구가 지금 걸려. 화면에도 나오긴 합니다만은 뭐 중심지, 역사 문화, 조망가로 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서울시의 대표적인 이제 토지 이용 규제라고 이제 아마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이제 미관지구가 이제 폐지가 되면은 지금 말씀하셨던 336개소 680만 평 되는 게 다 해제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뭐 그 중에서 313개를 해지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많이 하네요.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게 이제 23개 지구 정도만 남아 있는 거니까 뭐 남아 있는 게 그러니까 650만 평 중에서 114만 평 정도를 제외하고 뭐 530만 평 정도를 해제하는 거니까 뭐 상당히 대폭적으로 해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미관지구 해제되면 이제 우리 일반 서울 시민이나 이제 우리 같은 시청자분들께서는 체감적으로 어떤 게 이제 변하게 되는 걸까요? 그동안 미관지구로 돼 있던 지역들은 이제 재산권 침해를 좀 받았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저 그린벨트처럼요. 그렇습니다.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린벨트 정도는 아니지만 그 건물을 지을 때 내가 짓고 싶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건축물의 용도라든가 또 심지어는 건축물의 색채. 아, 색깔도 내 마음대로 못 칠하는 거가 있어요? 안 되고요. 심지어는 지붕의 모양도 통제를 받는 거거든요. 아이고, 예. 예. 그 뭐 이렇게 이제 쉽게 설명드린다면 어디 그 우리 앵커께서 이제 어디 지나갈 때 되게 이제 상권이 좋고 그다음에 그 뭐 이렇게 먹자골목도로 잘 형성이 돼 있는데 이상하게 거기만 가면 1층이나 2층 건물들만 쫙 이렇게 그 늘어나 있는 그런 저렇게 골목들이 장사 잘 있거든요. 되는데 한 10층, 20층 지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법한 지역에.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들은 바보 아닌가. 그렇죠. 미리 내가 개발을 해가지고 저기다가 높이 지으면 임대료도 많이 받고 할 텐데 맞는 왜 얘기입니다. 저러고 있을까. 근데 다 미관지구였던 거죠. 네. 이제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니까. 그러면 이제 그만큼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1, 2층밖에 못 지던데 층수 제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거를 이제 뭐 5층, 10층, 20층 이렇게 예를 들어 질 수 있게 된다 그러면은 그만큼 토지 이용도 굉장히 확대가 되는 거고 뭐 개발 이런 여지도 상당히 좀 뭐 늘어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게 이제 언론에서 이번에 받아들이는 어떤 그 기사라든가 분석들은 조금은 서울시가 이런 것들을 해지를 해서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 가치가 높아지겠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는 체감은 사실상 미관지구였다가 이 지역에 해지되는 어떤 그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거의 본인의 재산 가치가 2배, 3배로 늘어난다라고 이해를 해도 무방할 정도의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크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혹시 작년에 박원순 시장 용산 여의도 재개발한다는 얘기 한마디 했다가 그냥 서울 집값의 트리거 그러니까 방아쇠 역할을 했었다는 지적 많이 받았잖아요. 네. 혹시 또 뭐 좀 분위기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되기는 좀 힘든 게 이 미관지구가 이제 개별 필지에 대해서 해지를 하고 개발에 대한 제한을 어느 정도 푸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집단적이거나 이제 블록화돼 있거나 조직적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관지구가 있는 지역들의 소유자들이 개별적으로 이제 의사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현재 있는 그 상태대로 그대로 보유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큰 규모의 어떤 이런 어떤 제한의 해제는 아니라고. 뭐 그 정도까지 서울 집값을 다시 끌어올릴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말씀인데,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교수님 설명대로라면은 건물주들만 그 수혜 보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건물주들만 좋은 일을 왜 서울시가 굳이 할까요? 뭐 그동안 이거에 대한 해지에 대한 요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 왔고요. 네. 여기에 대한 민원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또 이게 미관지구가 아닌 지역에 비해서는 동일한 어떤 동네에 있다 하더라도 바로 골목 하나 사이를 두고 미관지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또 서울시라든가 또 이제 이게 서울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근에 뭐 부천, 인천 모두 다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혹시 이거 마지막 한 가지 질문만 뭐 이건 짧게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혹시 이거 난개발되는 거 아닙니까? 뭐 건물주들 같은 경우는 돈 많이 벌려면 건물 확 올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